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58 Natural Remedies in Where There is No Doctor or Medicine이라고 하는 의사도 약도 없는 환경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58가지 천연치유 이야기. 아마 암 환우분들이라면 반드시 필독해야 될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책에 중요한 자연치유 방법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암 전문가들은 종종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식탁이 꽃밭이 되게 하십시오 라는 얘기 좀 들어보셨습니까? 많은 암 전문가들은 여러분들의 식탁이 꽃밭이 되도록 여러분들의 음식을 구성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파이토케미칼 성분, 다시 말하면 빨간색, 노란색, 주홍색, 보라색, 그리고 흰색, 초록색, 이런 과일과 채소 속에 있는 이 파이토케미칼 속에 있는 이 색소들, 천연 색소들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면역력과 림프과 백혈구 수치를 안정시켜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번 어떤 음식의 색깔들을 우리가 꼭 먹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을 예방하려면 반드시 이 색깔 음식을 꼭 드세요. 어떤 색깔일까요? 먼저 이제 꼭 비단 암 환자가 아니더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건강한 식탁하면 여기 보시는 것 같은 10가지 색깔의 다양한 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일명 일컬어서 이런 색소가 풍부한 음식을 바로 울트라 슈퍼푸드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자, 슈퍼푸드 10가지를 먼저 소개하자면 첫 번째, 베리, 산딸기 종류와 포도 종류. 보니까 색깔이 어떤 색입니까? 보라색, 주로 안토시아닌 색소가 많은 보라색 계열의 이 베리 종류들이 굉장한 항암제라는 건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췌장암에도 좋고 모든 암에 좋습니다. 두 번째 소개되어 있는 슈퍼푸드는 바로 사과와 바나나, 오렌지, 레몬 종류의 시트러스 프루트 같은 좀 새콤하고 시큼한 요런, 특별히 사과나 레몬은 간 청소할 때, 신장을 청소할 때, 신장에 있는 결석이나 간에 있는 담석을 부드럽게 유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그런 과일들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이제 소개해드리겠지만 바나나는 과일 중에 최고라고 합니다. 많은 암 환자들이 열대 과일은 건강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나나가 나오면 환우분들이 절레절레하고 안 드시려고 그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항암제 가운데 최고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노란색 이런 색소 종류들 슈퍼푸드입니다. 세 번째,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 뭡니까? 하늘마을에서 매일 나오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이런 십자가 푸른 엽채류 채소, 잎채소들을 말하는데요. 잎을 식용할 수 있는 채소. 이런 엽채류, 초록색의 엽채류들이 클로로필뿐만 아니라 굉장히 좋은 색소들이 우리 몸에서 중요한 항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또한 슈퍼푸드입니다. 네 번째, 매크로바이오틱 하시는 분들이 주로 섭취하시는 통곡류들, 현미나 통밀이나 오트밀이나 이런 도정되지 않은 이 통곡류들이 굉장히 우리 몸에 비타민 B군을 비롯한 비타민 B 콤플렉스를 비롯한 신경을 안정시키고 나아가서 우리 몸을 안정시킬 수 있는 중요한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 통곡류는 슈퍼푸드입니다. 다섯 번째, 콩류와 대두. 암 환자라면 특별히 유방암이나 전립선이나 호르몬성 암 환자라면 반드시 먹어야 될 음식이 바로 이 메주콩, 콩류와 대두. 콩하고 왜 대두를 분리했을까요? 대두도 콩에 포함되는데 그만큼 메주콩이 일본의 메시나 박사가 콩 중에 최고 슈퍼푸드가 바로 메주콩이라고 했는데 오늘 메주콩의 효능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소플라본 성분들이 유방암에 있는 또는 전립선암에 있는 이 종양들을 얼마나 축소시키는데 기여를 하는지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이 콩 종류와 특별히 메주콩은 슈퍼푸드 가운데 슈퍼푸드입니다. 대표적인 다섯 번째, 왜 지중해 식단이 그토록 요리 강습할 때 요리 책자에 지중해 식단이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암 환자분들도
식용유나 뭐 콩기름이나 이런 뭐 홍아씨 기름 정도는 좋지 않다는 것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대신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나 또는 아마씨 오일 또는 아보카도 오일 종류 또 코코넛 오일 종류를 많이 쓰시는데 바로 지중해식 식단이 건강식으로 분류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올리브 열매와 올리브 기름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 최고의 건강개혁자인 엘렌 화이트는 이야기하기를 올리브를 매 끼니마다 먹을 수 있다면 염증을 가진 위나 폐나 장이나 그런 기관들을 가장 빨리 복구시킬 수 있는 치료제가 바로 올리브 열매라고 설명을 했는데 올리브 열매가 이태리나 이런 지중해 식단 외에는 한국이나 우리처럼 동남아 쪽에서는 사실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착 가열해 놓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대신 활용을 하시는데 올리브와 올리브 기름 오일 역시 가장 중요한 변비 치료제이기도 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이기 때문에 슈퍼푸드로 분류가 됩니다. 자, 7번째, 도마도를 심은 곳에는 의사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만큼 도마도는 전립선암에 그리고 요새같이 날이 더울 때 가장 좋은 뭡니까? 피부를 굉장히 안정시킬 수 있는 도마도는 모든 암 환자들이 도마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히포숲을 아침마다 드시는 이유가 모든 병의 범인이 지방인데 이 지방을 암덩어리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분해해 보면 지방 덩어리인데 이 지방을 녹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성분이 도마도 속에는 레시틴 성분이 지방을 분해합니다. 그래서 도마도는 암 환자들은 무조건 드셔야 되고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이미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히포숲으로 만들 만큼 도마도는 중요한 울트라 슈퍼푸드입니다. 그래서 매 끼니마다 도마도를 드실 수 있다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좀 헷갈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슈퍼푸드 가운데 녹차와 허브티는 말할 거 없이 여러분들 골든실, 에키네시아, 뭐 리버서버터 다 허브과입니다. 카모마일, 이런 아이들 다, 샐러리, 죄다 다 허브티인데, 허브티는 여러분들이 카페인처럼 세포를 탈수시키는 것들이 아니라, 허브티가 들어가면 멘탈을 안정시키고, 여러분들의 특별히 카모마일이나 샐러리 씨앗 같은 아이들은 이 신장의 결석이나 담석을 녹이는데도 굉장히 탁월하죠. 포디알코 성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허브티는 굉장히 좋은데, 녹차나 홍차나 얼그레이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페인 성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세포를 계속 탈수시키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강한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암 환자분들은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9번째, 어디에도 빠질 수 없는 대표적인 슈퍼푸드 가운데 하나가 아마씨입니다. 왜 독일의 생리학자 이 버드윅 박사가 7번이나 노벨상 수상자로 수상됐는가? 그 이유는 암 환자들은 정상인과 다르게 초록색의 이물질이 있는데 아마씨하고 황단백질을 결합해서 먹여봤더니 그 초록색 물질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만큼 종양을 녹이는데 탁월한 성분을 가지고 있고 염증을 녹이는데 굉장히 탁월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아마씨입니다. 그래서 원장님이나 제가 지금 아마씨에 대해서 여러 번 강의를 했고 특별히 아마씨는 단독으로 드시는 것보다 황단백질과 결합해서 아마씨를 적용해서 드실 때 시너지 효과가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 식단에 하늘마을 식단에 아침, 점심 아마씨를 드시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폐암 환자들, 각혈하시는 분들, 기관지 천식 있는 분들은 아마씨 오일을 드시면 각혈하는 데도 굉장히 빠른 회복을 보이실 수가 있고 폐나 기관지 천식에도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아마씨는 히포크라테스가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그 당시부터 염증 치료제로 활용하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염증이 몸에 많은 분들은 특별히 아마씨를 식사 때마다 아침, 점심, 아침에는 콩물에 드시면 좋고 점심에 넛밀크 같이 그런 황단백질과 함께 결합해서 드시면 환상적으로 염증을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슈퍼푸드입니다. 마지막으로 호두와 견과류 성분들 이런 그 가장 좋은 필수 지방산, 올렌산이나 또는 리놀렌산 같은 종양을 억제하고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 같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필수 지방산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이 견과류 성분들입니다. 그러나 견과류는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적당히. 그래서 예를 들어 호두 같은 사이즈라면 브라질넛이나 호두는 하루에 2개, 3개.
한 끼니에 두 개, 세 개가 아닙니다. 한줌 견과에서 여러분들이 한 끼니마다 견과류를 드시는데 사실은 견과류는 예를 들어 캐슈넛이다, 땅콩이다 하면 하루에 7개 정도 분량, 7, 8개. 브라질 너트나 호두 정도의 사이즈다. 그러면 하루에 2개, 3개 정도. 그리고 견과류는 저녁에 드시지 않습니다. 아침, 점심처럼 소화력이 좋을 때 드시지 저녁에 드시면 소화시킨 데 에너지를 다 쓰셔서 그 다음날 아침 되면 여러분들이 체력이 바닥을 칩니다. 그래서 이런 이 견과류에 이르기까지 울트라 슈퍼푸드가 무엇인지 10가지를 살펴봤는데요.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슈퍼푸드의 기준은 무엇인가? 제가 지금 요즘 요리책을 만들고 있느라 정신이 없는데요. 제가 만드는 요리책의 중요한 성분들이 바로 슈퍼푸드를 소개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슈퍼푸드는 무엇인가? 영양 밀도가 높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은 채식을 하면 비타민 B12가 모자랄 거야. 또는 단백질이나 지방질이 모자랄 거야. 라는 오해를 하시는데 영양 밀도를 검사를 해보니까 어때요? 어떻습니까? 채식과 또 육식의 영양 밀도로 제가 수없이 많은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영양 밀도가 채식과 육식의 영양 밀도의 차이는 비교가 안 됩니다. 몇백 대 1이죠. 그래서 오히려 단백질도 지방질도 탄수화물도 오히려 가장 높은 영양 밀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채식이라는 것이 이제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슈퍼푸드의 첫째 기준은 뭐냐면 영양 밀도가 높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칼로리는 낮아야 합니다. 세 번째, 섬유질은 높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단백질, 지방질, 탄수화물, 필수 영양소를 꼽자면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오늘날 영양의학에서 영양학과 영양의학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영양학에서는 단백질 신화가 아직도 깨어지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암 환자가 되고 나서야 많은 암 환자를 케어하시던 분들이 영양의학으로 눈을 돌리시는 이유가 한계를 깨닫는다고 할까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바로 지방이 범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대신 필수 지방산 그리고 고섬유질 여러분 암 환자들은 변비에서부터 비롯되죠. 섬유질이 없는 식단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장암이 걸리고 직장암이 걸리고 대장이 붕괴되니까 우르르 도미노 현상으로 쭉쭉쭉쭉 무너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죠. 그래서 간암, 폐암, 췌장암, 위암 쭉 도미노로 무너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섬유질이 없는 식단이 여러분을 병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대장 폐석을 비롯해서 연쇄적으로 붕괴돼서 폐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암 환자들은 변비부터 해결하셔야 합니다. 상고병의 원인도 섬유질이 부족한 식단 때문입니다. 그래서 슈퍼푸드의 세 번째 기준은 섬유질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7대 영양소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인체 생리대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바로 섬유질 성분입니다. 채소의 질긴 부분들, 씹으면 찔긋찔긋한 부분들 이것이 바로 우리 혈관 청소부고 혈관의 트래펑입니다. 그래서 막힌 모든 뇌혈관, 심장혈관, 그리고 간암에 축적되어 있는, 간에 축적되어 있는, 그리고 췌장에 축적되어 있는, 폐에 축적되어 있는 모든 점액질과 지방질, 단백질, 독소들을 이 쫙쫙쫙쫙 흡착해내는데 가장 중요한 성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저는 섬유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높은 섬유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슈퍼푸드의 세 번째 기준이고 저혈당 식품, 마지막으로 내추럴한 식품들, 정제, 가공되지 않은 천연적인 그런 식품들이 바로 슈퍼푸드의 기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슈퍼푸드를 어디에 다 포함되어 있냐면 보라색 포도, 블루베리, 레몬, 라임, 고추, 사과, 오렌지, 파인애플, 토마토 이런 모든 성분들의 색깔에 바로 파이토케미칼 가운데 있는 색소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이토케미칼은 식물 속에 들어있는 화학 물질을 일컬어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데 이 파이토케미칼이 각종 미생물이나 여러 해충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우리 몸에 들어가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고 세포가 망가지면 스스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식물의 색소 가운데 있는 파이토케미칼 성분입니다. 특별히 채소나 과일에 있는 파이토케미칼은 굉장히 화려하고 짙은 색소가 많이 있는데 붉은색, 주황색, 노란색, 보라색, 녹색에 우리 몸을 치료하는 파이토케미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몇 가지 한번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라색과 검은색의 색소를 가지고 있는 이 식품으로 뭐가 있을까요? 보라색 하면 떠오르는 거. 포도, 또 가지, 또
블루베리, 또 자색 고구마, 또 검은색을 띠는 뭐 검은색 콩도 있을 거고 곡물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 바로 이 보라색 색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떤 영양소가 많죠?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하는 안토시아닌과 포도 속에 많은 성분이 뭐죠? 레스베라트롤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암 환자가 과일을 먹어도 되나요? 당뇨 환자가 과일을 먹어도 되나요?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 레스베라트롤은 암은 물론 설탕이나 꿀과 같은 자당은 암을 키우지만 암을 키우는 먹이가 되지만 과일 속에 있는 과당은 암을 억제시키고 당뇨 수치가 일시적으로 올라가더라도 바로 자연적으로 균형을 잡아주는 가장 좋은 당뇨 치료제고 가장 좋은 항암제라는 것이 이제 많은 영양의학 전문가들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죠. 특별히 포도요법을 하시는 위암, 췌장암 환자분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포도 속에 있는 레스베라트롤 성분은 암은 굶주려서 과일을 보면 기절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기운이 떨어질 때 포도를 먹으면 당이 확 잡히면서 바로 안정이 되죠. 힘이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포도주를 먹으니까 너무 멀쩡해지니까 이러도 되나요? 하면서 질문하실 만큼 그래서 포도당 주사가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반대로요. 배가 고파서 암세포가 굶주렸다가 포도에 있는 당분을 먹고 기절을 합니다. 그래서 먹어버리는데 반대로 포도 속에 있는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패크맨처럼 암세포를 먹어버립니다. 역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이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암 환자는 과일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오해, 당뇨 환자는 과일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오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해방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안토시아닌 색소나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하고 발암물질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디톡스에 굉장히 탁월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암은 cancer, detox is dancer.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보라색 색소는 굉장히 중요한 울트라 슈퍼 푸드이다. 자, 두 번째, 빨간색에 많은 이 항암 성분이 뭐가 있습니까? 리코펜, 라이코펜 일명. 여러분, 이 도마도는요, 그냥 드시는 게 더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끓여 드시는 게 더 효과적일까요? 예, 예외가 있습니다. 도마도는 예외로 끓이면 끓일수록 리코펜 상승 효과가 높아져서 종양을, 특별히 지방을 분해하는데 탁월한 성분을 가진 애가 바로 이 도마도하고 콩입니다. 그래서 이 도마도 그리고 수박은 가장 좋은 신장 해독제, 딸기, 베리 종류는 말할 것도 없죠. 체리는 가장 좋은 염증 치료제고 수면제로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빨간색 리코펜 성분이 많은 이 빨간색 과일과 채소들이 굉장히 놀라운 슈퍼푸드라는 거, 특별히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폐암에 이 도마도 숲을 계속 드시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브로콜리나 시금치, 아보카도, 키위, 청포도, 특별히 이 채소의 왕이 케일이죠. 예, 컴프리 못지않게 좋은 게 케일이죠. 예, 그래서 벌거지들이 많이 먹어요. 저희도. 그래서 하우스에 보면 케일이 맨날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어서 유칼립투스 오일에다가 두유를 타가지고 이렇게 막 섞어서 이렇게 스프레이 쭉쭉쭉쭉 하면 또 벌거지가 죽긴 하는데 그 정도로 이 굉장히 좋은 영양 성분들이 많은데요. 항암 효과가 가장 높은 채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브로콜리나 아침마다 하늘마을에서 브로콜리가 나오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시금치, 아보카도, 키위, 청포도, 케일과 같은 이 초록색에는 루테인이나 눈에 좋은 루테인, 지아잔틴, 그리고 설포라판 성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 암을 억제하고 암이 크는 것을 막아주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색소가 바로 녹색에 있는 이 설포라판 이런 성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녹색 식단도 굉장히 좋은 이 슈퍼푸드이고요. 네 번째 슈퍼푸드가 바로 이 노란색, 주황색 뭐가 있을까요? 오렌지. 못해서 이모들이 가끔 저를 오렌지 주스를 좀 짜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많은 연구 결과를 보면 오렌지 주스를 매일 마시면 암세포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렌지나 귤, 헤스피리딘 성분 많죠. 비타민 K 지혈작용하죠. 항종양작용에 굉장히 탁월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렌지나 귤, 당근, 비타민 A뿐만 아니라 베타카로틴, 카로티노이드는 가장 좋은 항암제라고 해도 역시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렌지나 귤이나 아침마다 하늘만에서 하루는 당근, 하루는 비트 나오는 이유 아셔야 돼요. 하루는 호박, 하루는 단호박, 하루는 감자, 하루는 고구마. 이거 다 과학입니다. 그냥 짜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오렌지나 귤이나 당근이나 호박 이런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많은 카로티노이드가 많은 노란색, 주황색 색소는 특별히 유방암이나 전립선 암을 종양을 억제하는 데 굉장히 탁월한 성분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흰색 알리신이나 쿼세틴 성분이 많은 거, 특별히 양파는 피를 맑게 하는데 굉장히 좋아서 양파즙 드시는 분들 많죠. 당뇨 환자들도 그렇고 뭐 파킨슨 환자들도 그렇고 또 고지혈증 환자들이 양파즙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양파 속에 있는 쿼세틴 성분, 케레세틴 성분들이 쫙쫙쫙쫙 흡착을 하죠. 게다가 이제 마늘은 천연항암제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런 알리신, 이 마늘의 알싸하고 매운맛, 알리신 성분이나 양파의 케르세틴 성분들, 그리고 버섯에 있는 이런 흰색에 있는 이런 성분, 색소들이 엄청나게 강력한 이 살균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이나 기생충들, 이런 바이러스들을 강력하게 살균 작용을 하는 것이 흰색 색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암이나 췌장암이나 담도암, 담낭암 같은 소화기 계통의 암을 다스리는데 문암을 대표적인 거,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가 된다는 거, 5가지 중요한 색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에 있는 각종 파이토케미칼에 있는 이런 색소들이 왜 먹어야 하는지, 여러분의 식탁이 왜 꽃밭이 되셔야 하는지 잘 이해되셨죠? 잘 적용하셔서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